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작년 11월 17일 미국의 워싱턴 DC 국무부에서는 한미일 외교부 차관회의가 열렸지만 우리나라 경찰청장이 독도를 방문한 것과 관련하여 일본이 항의하며 기자회견을 보이콧해 공동 기자회견은 성사되지 못하고 미국 국무부 부장관 홀로 기자회견장에 나오는 모양새 빠지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중국은 이를 두고 미국의 영향력 감소를 대표적으로 보여준 장면으로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양국을 중재할 능력이 사라졌다고 비웃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번에는 중국이 가장 원치 않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12일 미국의 주도로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과 양자회담이 잇따라 열린 것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3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 우크라이나 사태, 아태 지역의 평화, 기후위기, 그리고 반도체와 히토리를 포함한 3국의 경제 안보 강화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5년 만에 처음으로 3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명시한 공동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담을 바라본 국내외 전문가들은 회담의 내용이 이전의 한미일 회담에서 다루지 않았던 영역으로 확대되며 미국이 관여하고 있는 글로벌 이슈에 한국과 일본이 함께 다루는 한미일 협의체의 성격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에 크게 의미를 뒀습니다. 또한 3국 외교장관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등 중국의 인도태평양 영내 패권 확대 움직임을 겨냥한 표현들을 대거 담으며 중국을 정조준했습니다. 한미일 3국이 사실상 정상 차원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에서 중국 견제 메시지를 발신한 것입니다. 특히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번 3국 장관회담 공동성명에서 미 정부가 중국을 겨냥한 인도태평양 전략문서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혀 사실상 한미일 3국의 공조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굉장히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자 중국은 당혹스러운 듯 올림픽보다 더 앞다퉈 이에 대해 연일 강도 높게 한국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에게 대만 문제는 내정 간섭이며 절대 침범할 수 없는 핵심 이익인데 중국이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 불같이 화를 내는 이유는 한국이 배신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먼저 중국의 강성매체 환구시보는 한미일 외교장관이 처음으로 대만 해협을 언급했는데 한국은 중국이 반발할 것을 알고도 발표했다며 한국의 배신이 극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환구시보는 이번 한국의 대만 해협 문제에 대한 언급은 작년 5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나온 대만 해협의 평화 안정 유지라는 문구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는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미국의 대만 문제 기조에 같은 자세를 취해주는 일명 주고받고식의 차원에서 공동문구에 대만 관련 표현이 들어간 반면 이번 공동성명은 한국이 작정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대만 문제에 적극적으로 공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는 겁니다. 환구시보는 현재 YTN을 비롯한 한국의 유력 언론들은 이번 한국의 행동이 중국의 반발을 크게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자국의 언론도 알고 있는 사실을 한국 정부가 모를 리가 없다면서 이는 다분히 미리 계획된 대로 한국이 움직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청년망은 한국은 늘 경제적인 이득은 중국에게서 보며 정작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병졸 역할을 마다하지 않는다면서 일본이 미국의 대중전선에 참여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번 한국의 태도 돌변은 경악할 수준을 넘어 배신감마저 들게 만든다면서 한국이 계속 이렇게 도발하는 것이 자국에게 어떤 불이익으로 다가올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현재 올림픽과 각종 이슈로 한중 관계가 좋지 않은데 한국의 이번 결정은 중국에서 일어나는 반한 감정에 기름을 붓는 행위로 과거 사드로 인해 한국이 힘들어한 전례가 다시 반복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말해 경제적 보복 조치를 암시하는 논조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국제문제 평론가인 석괭은 청년망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제재를 감행해야 한다는 도발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韩国现在对华的态度发生了很大的变化，越来越偏向美日那一边了。所以你看韩国呢，在这份呢3国外长的联合声明里边，那么也是首次呢提到台湾海峡，很不寻常。这个就是韩国呢最近对华态度开始发生变化的一种表现。如果说韩国接下来要跟美日一起付诸行动，去对中国呢遏制干涉中国内政的话，那么对不起，中国呢肯定要对它呢做出强烈的反制的。我们呢在稀土方面已经建立了全方位的这种优势，既想呢和中国呢去进行对抗，在很多事情方面，很多的这些领域方面，它又是依赖中国。你想，就是在这种情况下，
他要和中国呢去进行对抗，能达到目的吗？肯定不行。 중국 국제문제연구소의 소요휘 부소장은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압박 노선에서 핵심 역할을 하겠다고 대놓고 나섰다고 분석했습니다. 소요휘는 그동안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지만 국제 질서가 요동치고 특히 러시아에 집중해야 하는 미국 입장에서 단독으로 중국을 저지하는 것이 힘에 부치니 더욱더 자신들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이며 마지노선으로 이를 넘었을 때 정치적으로 몰고 올 파장과 경제적 불이익은 전부 한국이 감당해야 할 것을 알고 있기에 지금은 미국의 걸음에 보조를 맞추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 한국은 미국과 행동으로 나서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국의 수많은 관영 매체들이 앞다퉈 강성일변도의 내용을 쏟아내고 있는 반면 당사자인 대만의 언론들은 한마디로 한국이 완전히 대만의 편에 섰다며 반색하고 나섰습니다. 대만의 연합신문망은 중간자적 입장을 취하던 한국이 대중국 동맹연대라는 열차에 탑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대만 지지는 변함이 없는데 한국의 이번 공동성명 발표는 대만의 협의 안정과 평화에 소극적인 지지를 보이던 한국이 동맹이라는 거대한 전함안의 핵심 요원으로 자리 잡으며 미국, 일본과 함께 중국의 행태에 제동을 걸기 위해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매체는 한국은 이번 한미일 공조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힘과 자원 제공의 유연성을 확보한 만큼 과거와는 다른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줬다고 전했습니다. 자유15는 이번 성명을 통해 한미일은 안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갔으며 한국은 중국이 국제 질서를 파괴시키는 것을 보고 있지 않았다고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전례 없는 협업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대만의 편에 선 것은 향후 대만의 국제사회 진출에도 큰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대만은 삼국연합에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그렇지 않아도 올림픽 때문에 한국과 마찰이 잦은데 이번에는 한국이 미국, 일본과 공조하며 대만 문제를 들고 나오자 역대급 부들거림을 선보였습니다. 북한이 현대화 무기로 무장하는 것을 지지해. 한국은 태도를 바꾼 것이 아니라 원래 저랬어. 단지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올림픽에 참가한 한국 선수들 태도만 봐도 중국을 대하는 자세를 알 수 있지. 한알령 계속하자. 결국 한국이 진면목을 드러내셨군. 사드를 들여올 때부터 알아봤지. 확실히 북한이 통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중국에게도 이익이잖아. 한국이 사드의 고통을 벌써 잊었나? 난 한국 제품 불매운동 준비되어 있어. 명령만 내려줘. 바이든이 두 동생에게 바람 놓고 있네. 한국은 잊지 마. 6.25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대선이 다가오니 어떻게든 반중 코인에 올라타서 이기려는 수작이네. 우리도 북한의 군대에 주둔시켜서 북한이랑 같이 군사훈련 진행하자. 한국과 중국의 우호 같은 것은 믿지 말자. 원래 한국은 이렇게 하려고 애초부터 생각하고 있었어. 이런데도 아직 일본, 한국차 사는 사람들이 있지. 이번 협의는 한미일 협력을 대중국 견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여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외교적 부담 또한 적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국익에 도움이 되게 외교전을 펼칠지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